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아침 7시 15분입니다. 여러분들께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이 좀 빠듯하네요. 뭐 좋은 일이라서 괜찮은데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께는 되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이나마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니까 뉴스를 위주로 조금 보고 차트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이슈들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죠? 누구였지?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다라는 공식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찌라시였는데 오늘은 공식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조정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 미리 드리고 차트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격 공습이었죠. 그렇죠? 핵심 군사시설 타격하면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다.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유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기름값이 오르려나? 오를 것 같다. 우리가 당시에 $70 정도까지는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런 징조들이 조금 차트에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역시나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달러들이 뭐죠 몰려들 달러에 또 돈이 들어가고 있죠. 음모론인데요. 이거는 잠시 이제 빨리 넘기게 하셔도 좋고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계속 들으셔도 좋습니다. 과거 코로나 때부터 뭔가 일맥상통하는 이제 하나의 법칙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러 패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려요. 전 세계로 돈이 투입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미국이 다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죠? 미국 채권이 엄청 쫙쫙 팔리게 되거든요. 제로 금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미국이 금리를 5%대로 강력하게 올려버리죠. 선진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달러를 미국으로 흡수해버리면서 미국 혼자 하늘로 날아가는, 증시가 날아가는 현상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채권을 이제 발행했다는 건 돈을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고금리의 돈을 갚기 위해서는 또 달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로 돈이 들어오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또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채권이 많이 팔렸는데 고금리가 되다 보니 이제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되다 보니 또 금리를 낮추려면 또 채권이 돈이 달러가 이제 급격히 약해지면서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달러가 빠져나가 버리면 미국이 그걸 갚을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런 달러의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환율의 딜레마에. 그러면서 좀 몇 년 지나다 보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또 우리 전 세계의 불안 요소들이 생기면서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달러도 돈이 모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트럼프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또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달러 연동화되는 그런 것도 채권을 만들어지면서 또 채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너희들 거래소가 너 채권을 사면 내가 너 스테이블 코인 하게 줄게, 이렇게 되면서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 또 스테이블 코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달러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지킨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환율을 우리가 채권을 갚기 위한 그런 시간 벌기,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 관세에 대한 정책들도 마찬가지겠죠. 갚아야 되니까. 빚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미국이 패권국을 유지하면서 빌린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본지는 무너진 지 오래됐고 신뢰 본위제로 넘어간 지 오래가 됐는데 신뢰가 지금 흔들리게 됐으니 어쨌든 내가 총대를 메고라도 관세라도 걷어서 이 부분을 좀 상쇄해 나가겠다.
아니면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인드 속에서 계속 정책이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인해서 확장성으로 이런 전쟁들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알 수 없고, 사실이라는 근거도 없고, 하지만 이런 의심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가를 바라보자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좀 나쁜 그런 것들이긴 한데, 한번 그냥 썰풀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자, 국내 수혜주, 환율이 오르게 되면, 정유주,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정유주, 방산, LNG 선박, 항공, 여행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좋아했던 대한항공이 많이 올랐었는데, 대한항공의 치명적인 문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유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항공기는 기름을 바로 쓰다 보니까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자, 글로벌 증시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이 조금 있었어요. 그죠? 엔비디아 실망률 좀 출현을 했었고요. AI가 너무나 많이 발전하면서 저도 지금 AI를 쓰고 있고, 이 PPT도 AI로 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제가 손을 좀 봤죠.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데이터들도 확인을 하고 내용들 좀 수정을 좀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게 수정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제가 만든 PPT 자료보다 더 예쁘게 더 잘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에서 좀 충격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이었고, 근데 PPI, 그리고 2월 마감에서 이제 변동성, 월말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어떤 일부들 이제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숏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을 약간 변동됐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나스닥 마찬가지였고요. S&P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융주들, 이제 기술주들 매도세가 이루어졌었죠. 코스피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팔아버렸어요. 1% 빠졌다 해서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고, 여기 재밌는 현상은 이때 개미들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개미들 투자자들이 많이 사온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이제 상승 추세는 조금 약해지면서 일단 좀 출렁거리는 그림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63,000불이 아니라 65,000불이고요. 5개월 연속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현물 ETF가 계속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보다는 디지털 위험자산 쪽의 형태를 좀 띠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말에 계속 고점이다. 이때 다 파셔야 된다. 반등 나오면 다 도망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그냥 별말 안 한다. 나는 이쪽 시황 코인 돈 다 정리해서 제가 이제 가게를 하나 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걸 파세요라고 대놓고 말은 못 드려요. 이런 지표들, 자료를 가지고 말하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고, 이런 말 하게 되면 저 감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식으로 돌려서 애돌로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냥 괜찮으니까 답답하게 돌려 말하지 말고 바로 좀 말해줘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러려면 제가 이제 그게 돼야 돼요. 이제 이제 회사를 차려야 그게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돼서 여러분들께는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 B2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은 7조 순매도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신용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 빚을 내서 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그때가 고점의 인근이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70% 가깝게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은 판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방산주들은 힘을 좀 내고 있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글로벌하게 좀 아까 전처럼 이슈들이 나오게 되니까 방산주들이 고점이지만 계속,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지만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란드에서도 기술된 나라 이러면서 또 안 좋은 모습 나왔지만 또 계속 버티고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4, 5년 전에 굉장히 추천드렸는데, 제가 3만원인가 4만원에 사고 싶어서 한 몇백 원 차이 체결이 안 됐는데, 지금 그게 걔네들이 지금 20배, 30배가 올라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그건 정말 아파요. 근데 그때는 뭐, 또 혹시나 또 일자금이 없는 그런 시절이다 보니 많이 못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다른 걸로 어느 정도 수익이 커버가 됐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갖고 싶었던 그거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27년까지, KF21이 등장하면 27년까지는 상상할 거다. 라는 말씀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고, 매출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를 매출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도 얘네들이 매출이 받쳐주게 되면 폭락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펀더멘탈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오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사실 기회가 올 테니까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금은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손실을 감수하시고라도 사고 싶으시다면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 역시나 삼성 쪽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많은 샘플도 공개하고 이제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배터리 줄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제가 배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배터리는 써야 된다. AI는 소프트 AI에서 하드웨어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로봇들이 지금 그러니까 현대에서 아틀라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핫하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 전부 다 배터리 써야 된다. 전기차뿐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터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는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정말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제품의 배터리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전류보다는 배터리 저장률 싸움이 될 것이고 배터리 효율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라든지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을, 그리고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뒷따라하기 조금 버거우시다면 SK 에너지 솔루션인가요? SK이다. SK 어디였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녀석들도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좀 생기고 있어요. 앞에 그죠?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보니 당장은 좀 조정을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바라보게 되신다면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정유에서 이제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우리 저쪽에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또. 조지아죠. 조지아에 엄청 많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뿐만 아니라 공장들 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걔네들이 가동이 안 되다가 제대로 몇 년 동안, 최근에 이제 일부 뭐 라인들은 100% 되기도 하고 피크 때, 그래서 뭐 50% 이상 이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걔가 성공하면 가는 거고 실패하면 망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저희 이제 아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계좌 하나 터서 조금 정도 보니까 2천만 원 양도는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해서 그걸 좀 넣어주면은 한 10년 뒤에는 또 지금보다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이한테 이제 아이 계좌로 한번 이렇게 적금식을 하나 넣어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부모수당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아서 드려야겠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긴급. 중동에 대한 부분들, 전면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에너지, 방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에너지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방산은 오를 수 있겠죠. 그죠? 펌핑이 한번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정유주들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수혜인가요? 맞나? 정유주들, 유가 오르면 정유주는 수혜가 맞는데, 그런 부분들, LNG 선박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전에 내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아무튼 수혜가 맞습니다. 두 개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항공주들은 좀 안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항공여행, 이런 것들은 단기 충격적으로 생길 수 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항공주들 좀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유가가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더 빠지면 사버린다는 마인드로 대한항공도 계속 들고 있을 생각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3월 변동성 구간 진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수출이 역대 최대가 나오면서 이제 지수 하단을 어느 정도 지지할 것이고, 그리고 BPI 쇼크, AI 차익 실현 동시 AI들을 이제 투자했던 것들이 차익 실현 동시 압박을 주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진행됐던 부분이고, 또 볼만한 것이 2월 말에 한국에도 금융주들이 이제 배당락 일이 진행되면서 약간 겸사겸사 같이 조금 움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3월 말에는 또 고배당주죠. 고배당주들
종목들이 또 배당락이 걸리는 것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3월까지는 일단 상승 추세가 조금은 꺾이는 형태가 진행될 수 있을 거고요. 6월 달에 또 ISA 계좌가 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크게 하락은 하지 않을 거겠지만 어쨌든 전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가 진행이 됐었을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이 코스피 2400에 여러분들 사세요. 이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5년, 26년부터는 동버가주들이 올라갈 거다. 지금 미국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들으셨단 말이죠. 그거 보고 사면 지금 사람 돈 많겠지. 근데 몇 명 없을걸? 안타깝게도. 그죠? 저도 많이 못 먹었죠.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왜냐면, 주도주들을 못 가지고 있었거든. 안정적인 세팅을 하는 바람에. 물론 빠질 때 덜 빠져서 좋긴 해요. 아무튼 그렇게 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시기가 지금 이제 26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 ISA 계좌가 다 오픈될 테니까.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일단 좀 큰 규모의 분산장에 대한 진입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분산이 일어난다고 해서 폭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쿵 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현상들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분산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하자. 저는 금보다는 역시나 저는 그래도 곧 죽어도 엔화를 주장을 할 거고, 차라리 위안화도 괜찮습니다. 위안화도 좋다고 생각하실 것이고요. 비트는 좀 줄이시고, 빚은 줄이셔야 되고요. 레버리지 상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비트코인은 매크로 정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주 짧게 보신다거나, 요번에 단타, 아주 짧은 단타, 조선을 깍깍하게 잡은 짧은 단타, 또는 이제 아주 적은 비중으로 이제 게임하듯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러 갈게요. 제가 사실은 녹화를 아까 떴는데요. 녹화를 떴는데 날려먹었어요.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깨꼬리 같은 음성을 또 한 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자, 1440원 정도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니까 환율은 반등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위안화는 까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궁극이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중국이 강하죠. 지금 강세가. 여러분들 이 위안화가 우리 서민 경제 그냥 직격타예요. 여러분들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물품들, 정말 많은 물품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을 물고 빤다, 우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데 요즘 좀 그런 것들이 좀 힘이 좀 빠지는 게 사실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얘네들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네들 기술을 강하게 만들려고 정말 악을 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일단 약간 독재에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하죠. 이번에 시댄스 혹시 들어보시는 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보셔도 엄청난 이미지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딥시크 과거에 써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과 기업들이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저희들 딥시크를 못 씁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우리는 또 이루대로 열심히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네. S&P입니다. S&P는 약간에 대한 조정세가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3월 2일자 이 정도 되면 조금 더 조정은 6,700 정도까지 조정을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은 이런 그림 정도는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봉우리가 저는 이제 이때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정도 빠지게 되면 이제 충격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빅쇼트를 노리시는 분들 이런 것도 노려보실 수 있는 시기가 올해 중에는 한 번 정도는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한쌤 맨날 숏 이야기한다고 막 조롱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실제로 여기 빅쇼트 등장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자 그랬잖아요. 이것도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숏은 먹고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빠진 경우는 없거든요. 글로벌 주식은. 근데 코인은 그렇죠. 네. 속상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뭐 고점에 대한 신호 살짝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는 뭐 건재한 부분이고 요 음봉이 좀 떨어져서 6,000포인트까지는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코스피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곧버스 투자하신 분은 안타깝게도 300 위에서는 탈출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300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이게 한 7, 80 정도 이 정도는 좀 그래도 조정이 나온 좀 현실적인 부분이고 이 위로는 탈출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영원히. 저는 이제 얘가 이렇게 녹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산수적으로 그래요. 산술적으로. 버스는 주가가 이렇게 횡보해버리면 버스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버스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마르고 달도록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겠고요. 대한항공 구경하러 가자. 대한항공이 사실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랐었는데 3만원까지 왔네? 야, 장난 아니구나. 제 평단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글로벌 이슈 때문에 여기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아마 2,500 정도만 버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만약 25,000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좀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가격적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간단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예전에 떨어질 때 제가 그렇게 뭐 긍정적인 말씀 사실 안 드렸어요. 24일날, 44일날. 그런데 제가 25일날 수요일 맞죠? 26일인가? 25일 수요일 날 밤에 이제 우리 저희 공방 멤버들 분들께 일엿 파동을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공방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단톡방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요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런 것들은 이론, 기법,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 좀 보여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일지 같은 거 좀 공유해서,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타오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좋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 비밀번호는, 2025-5001입니다. 2025-5001. 요 뒷부분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5-50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죠? 요거 해주시고, 요 1, 2, 3번은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스캠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요 타이밍입니다. 요 타이밍 때 비트코인 좀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실제로 요 구간에서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살짝 이루어졌다. 25일 날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25일 날 저녁 구간 요때죠. 그죠? 요때입니다. 그죠? 요때 우리가 도미넌스가 횡보하면서 일부 알트들이 톡톡 튀는 현상이 보여졌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또 딱히 방향성을 잡아내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요 규모, 요 ABC가 진행이 됐고 반등, 7만 불에 대한 목표가를 형성이 되드렸거든요. 1차적인 목표가. 그래서 7만 불과 7만 2천 불 정도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도 한번 넌지시 말씀드렸을 겁니다. 6만 2천 불에 타점이 하나 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7만 2천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수렴 매간자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렴에 대한 얘기 드렸죠, 이거? 그죠? 그래서 진행이 되고 여기는 좀 다음 규모의 파동이 좀 붙어 나가는 그림으로 좀 보여진다. 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제 이쪽으로 하다 치겠죠. 그죠? 일단은 밀어도 괜찮다. 밀었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단 역시나 또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이 부분과 전부 다 들어와 준다면 건동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 과거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해드리면 여기 거래량보다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여기 거래량보다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데 그 정도는 애매하게 들어왔네요. 애매하게 좀 아쉽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코인 시장은 좀 안 좋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점적인 이야기 드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했다 얘기 드리는 건 일종의 어그로성입니다. 어그로성 부분이고 장사해야죠. 저도 그죠. 그럼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뭐 사할 AI 같은 경우도 우리 수업 때 좀 그리고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5일 날 반등하는 거 보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디카르고 일부 정도 튀지, 그죠? 튀었는데 재밌는 건 다 튀는 게 아니에요. 다 튀는 게 아니라 일부만 튄다고요. 일부만 튀었던 애들은 빠지고 그래서
코인은 지금 절대로 존버하는 관점이 아니라 짧게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는 말씀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카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뭐 좀 정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좀 이제는 횡보하면서 조금은 저종세로 넘어간 힘이 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물론 뭐 저는 의견입니다만 여러분들께 매매를 갑자기 선동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라서. 근데 코인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수익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거고, 증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맨날 얘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는데, 뭐 이랬다 맞았다 저랬다 맞았다 하는데, 그걸 맞았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고 확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욕심내지 마시고요.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간 놈 더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간 놈들은 일단은 놔주고 내가 다음에 갈 놈들을 찾으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코스피를 보면 6,200, 6,300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코스닥에 대해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잘 상승하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왜 역사적으로 5%만 살아남느냐. 20명 중에 1명만 돈을 벌어요. 이 실제 그래요, 데이터가. 그리고 100명 중에 1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선물에서 살아남거든요. 마진 레버리지에서. 그게 산수예요, 산수. 통계가 그렇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희 구독자, 저희 시청자분들이 적은 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주 힘차게 보내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기 울음 소리가 나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